약을 또 쓰다 보면은 신장 기능 검사라고 알려진 크레아틴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더 나빠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오늘은 다낭신 바로 알기 마지막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편, 2편, 3편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4편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약 톨밥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의 김유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지난 치료편에서는 일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치료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 분 교수님들을 모시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톨밥탄을 복용하면 물혹이 없어지나요? 뭐 이런 질문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없어지진 않죠. 네, 기본적으로 이 다낭신에서 톨밥탄을 생각할 때 유전 질환이라는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암처럼 작은 한 암세포가 커져가면서 덩어리를 이루고 또 약을 써서 그 덩어리를 줄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상 조직이 여러 가지 유전 원인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고 기능이 바뀌면서 결국 물혹이 생기고 그게 커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물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커지는 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커지도록 하는 게 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기해 주셨듯이 이게 유전 질환이라서 생겼던 것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좀 천천히 커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약을 사용해 보면 줄어들기도 하긴 하거든요.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약인데 이렇게 약을 복용을 하면 투석이나 이식을 안 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또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다낭신 환우분들이 투석이나 이식 안 하는 게 정말 꿈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약이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투석이나 이식 환자들이 많이 아직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약을 쓰게 되면은 콩팥이 나빠지는 이제 속도가 이제 줄게 되니까 투석이나 이식이 아무래도 늦춰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다낭신 같은 경우에는 한 70%의 환자가 57세에 투석을 하게 되니까요. 대략적으로 한 60세라고 했을 때 어떤 환자가 이제 60세에 투석을 하게 됐다. 내가 30살부터 30년 동안 톨밥탄을 먹었다. 그런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는 늦출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래 60에 투석을 해야 되는데 70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걸 약을 먹으면은 투석이나 이식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약은 아니고 좀 더 이제 질병을 늦추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모든 약이라는 게 좀 부작용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선생님? 부작용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물을 많이 먹고 갈증이 나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것이 제일 힘들고요. 그 외에 이제 좀 피곤하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가서 간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가는 걸 대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8개월까지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매달 병원에 와서 꼭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18개월 이후에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환자 본인들이 간 효소 수치를 올리지 않기 위해 특별히 뭘 더 해주신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시고 또 그게 콩팥에 관련이 돼 있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 건강 보조식품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을 좀 먹어보라고 자꾸 권하게 되고 또 그게 또 귀에 또 잘 들어오게 되죠. 건강 보조식품 그런 것들을 이제 톨밥탄과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톨밥탄 자체도 특정 약물들 항진균제 여러분들이 무좀 치료제로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나 자주 복용하지는 않겠지만 면역 억제제 또는 또 결핵약 중에 일부의 약물이 서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킴으로 해서 톨밥탄의 효과를 너무 또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사이에 복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병원에서나 다른 약물들을 사용하기 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시고 건강보조식품 등 어떤 간 효소 수치 그 이상의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 약물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기를 저도 진료실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톨밥탄을 복용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다 간이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 드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 효소 수치가 한 2배 정도 올라가시는 분들 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고, 그리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다 보면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3배 이상 올라간 환자들도 한 5% 이내 정도는 있었지만, 그 환자들도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다 금방 3달 안에 좋아지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톨밥탄을 복용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된다는 거,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좀 검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거는 결국 소변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들이 약을 드신 이후에는 좀 걱정이 덜 하시는데, 약 먹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학교 선생님은 1시간에 한 번씩은 화장실에 가실 수 있지만 또 그 1시간 동안에는 사실 화장실에 가시기 어렵거든요. 예기치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복용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그런 일상생활과의 연결성을 본인 스스로 잘 찾아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약물에 적응하시는 것 같고, 약물 시작하면은 뭐 짧게는 한 1, 2주, 길게는 뭐 한 달 이내에는 어느 정도 다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만 좀 걱정하지 말고 약물 복용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런 면에 또 강조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약을 또 쓰다 보면은 초기에 신장 기능 검사라고 알려진 크레아틴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저 더 나빠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실제로 톨밥탄을 먹게 되면, 예를 들면 크레아틴이 원래 1.5였는데 약을 먹고 1.7 돼서 놀라시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은 뭐냐면, 우리 다낭신 같은 경우는 신장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톨밥탄을 주고 나서 신장이 좀 쉬는 거죠. 쉬면서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장기적인 효과로는 신장이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러한 증상이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제가 경험한 환자들 중에서 이제 크레아틴이 한 2점에서 3점 정도 되시는 조금 신기능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톨밥탄을 썼을 때 아주 드물게 크레아틴이 계속 올라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몸에서 톨밥탄이 잘 안 맞는다 생각을 하시고, 좀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서 끊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분이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크레아틴 수치는 기존 신기능이 좀 안 좋은 환자군에서 이 톨밥탄을 드셨을 때 탈수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작용들이 생기게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2달 내지 석 달 정도 지나면 예전과 비슷한 크레아틴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들도 경험을 해서요. 복용 초기에 크레아틴이 약간 상승한다고 이 약을 끊어야 된다라는 고민보다는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이게 적응해 나가시다 보면 그런 장기적인 좋은 효과와 함께 단기적으로도 예전 크레아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험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전 콩팥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현수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또 이제 너무 올라간 경우는 끊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또 일시적으로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약을.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약을 끊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환자분이 뭐 감염이 생겼다든지 감기가 심하다든지 설사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는 물을 잘 먹을 수가 없고 또 탈수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톨밥탄이 급성 신부전을 유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잠깐 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렇게 건강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 일신상의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디 장기 출장을 가야 되는데 어떤 화장실에 자주 가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어떤 일정이 있기에 한 2, 3일 전부터 좀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 평소와 비슷한 어떤 소변량을 유지한 상태로 그 스케줄을 다 수행하고 다시 약물 복용을 하도록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 백신에 관한 문의도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 예방 백신 맞아도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다낭신 환자 또 톨밥탄 드시는 환자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가이드라인은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주사는 맞으셨어요. 맞으시고 특별한 문제는 없으셨고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분들은 크레아틴 2, 3 정도 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다낭신 환자는 아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어서 급성 신부전이 와서 가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입원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이 잘 생각을 하셔서 맞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지금 보면 반은 맞으시고 반은 안 맞으시고 이렇게 됐는데 뭐 큰 문제는 없으신 거고요. 백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고 나서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발열이 있거나 진통이 온다 그러면 타이레놀을 좀 드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톨밥탄을 한 3일에서 5일 정도 끊으시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낭신 진행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약이긴 하지만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중단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한 2, 3일 정도 끊을 수 있다고는 했잖아요. 근데 본인 개인적인 사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끊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또 올라오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끊는 거는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한 이틀에서 4일 정도를 끊으면 환자들이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럼 이제 여태까지 막 약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몸이 이제 적응을 했는데 이걸 끊고 다시 먹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까봐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간 수치 때문에 뭐 한 달, 두 달 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처음에 먹었던 그 힘든 오줌 많이 넣고 물 많이 먹고 그런 힘든 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끊고 나서 뭐 언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에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이게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기간만 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저 약을 계속 먹어야 돼? 먹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은 효과가 더 상당히 큰 약이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경험하셨던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좀 한 번씩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실 드라마틱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한 2년 정도 지금 사용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약이 들어오게 되게 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이제 뭐 템포 3사 연구 같은 거 보면 30에서 60 사이에 만성코파병 3기의 경우에는 약을 잘 먹은 사람과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의 언제쯤 투석을 시작하게 될까를 예측했을 때 신장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한 1.5년, 뭐 좋은 경우에는 한 4.5년 정도 투석의 시작을 뒤로 늦출 수 있다. 비슷한 군에서도 조금 더 경과가 좋아서 한 4년에서 길게는 한 7년까지도 투석의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라고 기존의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있는 환자분들께 한 3년 내지 4년 열심히 드시면 최소 1년 정도는 투석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년이 쌓이고 이상 쌓이면 평균적인 한 투석의 지연 효과가 한 4년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환자들한테 한 3, 4년 드시면 1년은 미룰 수 있다라고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록이 콩팥에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간에 같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궁금해하세요. 이 약을 드시고 나서 간에 있는 무록도 효과가 있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안타깝게도 콩팥은 효과가 있지만 간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간도 효과 있는 약물들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새로운 톨바탄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들 이렇게 못다한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단 톨바탄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김윤상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항상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 약을 드시고 그런 통증이 없어진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꼭 이제 열이 나서 낭종에 염증이 있어서 항상 2번씩 입원을 하셨었는데 톨바탄을 드시고 지금 한 2년 정도 드셨는데 한 번도 병원에 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고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좀 식이 관리 같은 걸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물을 먹고 저염식을 하고 자기 몸을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이제 톨바탄을 제가 더 열심히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전 정도를 되돌려 생각해보면 다낭심 환자분들이 저에게 오시면 열심히 혈압 조절하고 저염식하고 살 빼시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조절을 잘 합시다. 하지만 아주 질환의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약을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 환자분도 그렇고 저희 의사 입장에서도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었는데
또 이렇게 약물을 드시다 보면 자꾸 저희랑 자주 만나게 되니까요. 병원에 오시는 기간도 뭐 6개월, 뭐 그 이상마다 한 번씩 보는 분들도 있지만 매달 뵙다 보니까 체중도 안 빼올 수가 없고요. 관리 측면에서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측면을 많이 보게 돼서 약물의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지켰어야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부분도 더 관리를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희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신약은 모든 의사님들께서 다 처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한데요. 그만큼 더 잘 관리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낭신 환우분들과 가족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